옛날 어느 마을에 얼굴은 백옥 같고 자태는 선녀가 내려왔나 싶을 정도로 고운 처녀가 살고 있었소이다. 이름은 분이라 하였는데 그 어여쁨이야 두 말하면 잔소리요. 세 번 말하면 입 아플 정도였지. 허나 하늘은 공평한지 이 곱디고 온 처녀에게 아주 기이한 버릇 하나를 내려주셨으니 그게 무엇인고 하니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대답은 늘 한결같이 싫어요 였던 게요. 허허, 참으로 별난 일이지 않소. 마을 사람들 말로는 분이가 아주 어릴 적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백발 성성한 노파 하나가 나타나 구해주며 복숭아 하나를 건넸다 하오. 그 복숭아를 먹은 뒤로 그리 예뻐졌다는데 대신 노파가 단단히 일렀다지. 너는 앞으로 해가 동쪽에서 뜰 동안에는 어떤 물음에도 좋다는 말을 먼저 입 밖에 내서는 아니 된다. 그리하면 내 복이 모두 달아날 것이니라. 믿거나 말거나 한 소리지만 그때부터 분이는 무슨 말을 듣든 쉬어요. 가 먼저 튀어나왔다 하오. 그러니 이게 단순한 고집인지 아니면 정말로 복을 지키려는 기이한 금기인지 듣는 사람이야 알 길이 있나. 그저 답답할 노릇이었지. 속 터지는 부모와 백전백패 중매쟁이. 분이의 나이가 혼기가 꽉 차도록 차오르자 집안에는 중매쟁이 발길이 끊이지 않았소. 분이 부모야 딸의 미모만 믿고 이 집 저 집 혼처를 고르며 김칫국부터 마시기 일쑤였지. 아이고, 할멈. 이번엔 정말 괜찮은 혼처겠지요? 저번처럼 또 싫어요. 소리 듣고 돌아오면 내 정말 속병 나서 들어 누울 것 같소. 마님, 걱정 마시오. 이번엔 한양에서도 이름난 명문가 김참판댁 둘째 도령이요. 인물이며 학식이며 어디 하나 빠지지 않으니 아무리 분이 아가씨라도 이번엔 좋다 소리가 나올.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 안에서 분이가 퉁명스럽게 내뱉었지. 싫어요. 저 소리. 내가 저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오. 아가씨, 얼굴이라도 한번 보시. 얼굴 보기 싫어요. 다 싫어요. 쾅. 문은 다시 닫히고 중매쟁이 할멈은 넋 나간 표정으로 분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소. 마님, 내 나이 먹도록 중매 서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오. 저 아가씨는 전생에 청개구리였나 보오. 아이고, 내 팔자야. 전년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 마을에는 박서방이라는 우직하고 순박한 농사꾼 총각이 살고 있었소.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힘 좋고 성실하기로는 딸을 자가 없었지. 어느 봄날 박서방이 밭둑을 지나는데 분이가 호미질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오. 봄 햇살 아래 땀방울 맺힌 분이의 모습이 어찌나 곱던지 박서방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 그만 첫눈에 홀딱 반해버렸지 뭐요. 며칠을 끙끙 앓던 박서방이 용기를 내어 제가 제일 아끼는 잘 익은 참외 하나를 들고 분이에게 다가갔소이다. 분이 씨, 날도 더운데 이거 시원한 참외라도 좀 드시오. 분이는 박서방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휙 돌리며 쏘아붙였지. 아, 그래도 참외도 싫고 주는 사람도 보기 싫어요. 박서방은 잘 익은 참외를 든 채 뻘쭘하게 서 있다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소. 참외 단내보다 분이의 말 한마디가 더 쓰게 느껴졌지. 박서방이 풀 죽어 돌아가는 모습을 마을 어귀정자에서 한량이 지켜보고 있었으니 그는 바로 마을 유지의 아들 김도령이었소. 김도령은 번듯한 외모에 긁게나 익었다 으스대는 오만한 자였는데 예전에 분이에게 잘난 척을 하다 된통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 앙심을 품고 있었지. 쯧쯧, 저런 미련한 놈. 분이 저 계집이 보통 내기가 아닌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저런 청것이 어디 감히 분이를 넘본단 말인가? 마침 지나가던 마을 청년들이 김도령에게 아는 척을 하며 박서방을 놀려댔소. 도련님,
저 박서방 놈 또 분이 아씨한테 퇴짜 맞았나 봅니다. 제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꼴이 가관이로구나. 분이는 나 같은 사람이나 어울리는 계집이지. 저런 무지렁이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그럼 도련님께서 한번 혼을 내주시죠. 어디 감히. 내 어찌 저런 상것과 말을 섞겠느냐. 그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뿐이다. 김도령은 박서방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소이다. 박서방은 그들의 시선과 비웃음 소리에 더욱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 그날 밤 분이는 홀로 방 안에 앉아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소. 손에는 박서방이 주고 간 참외는 아니지만 낮에 밭에서 딴 작은 들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지. 박서방 그 순박한 눈빛이 참 미련하기도 하지. 싫다는데 왜 자꾸. 분이의 얼굴이 살짝 굵어졌다가 이내 다시 찌푸려졌소. 아이고, 내가 왜 이러는 것이냐. 왜 좋다는 말이 목구멍에 딱 걸려서 나오지를 않는 것이야. 이러다 정말 저 김도령 말처럼 혼자 늙어 죽을지도 모르겠네. 에휴, 이놈의 입이 문제지, 문제야. 노파 할머니는 대체 왜 그런 금기를 내리셔서는 정말 싫구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입버릇과 그로 인해 꼬여가는 제 신세가 답답하고 서러워. 분이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다오. 과연 이 별난 처녀의 앞날은 어찌 될 것인지. 그리고 저 순박한 박서방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소이다. 박서방의 순환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소. 분이가 바치를 마치고 무거운 괭이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데 박서방이 냉큼 달려와 거들려 했지. 분희 씨, 내가 대신 지고 가겠소. 아이고,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이는데. 싫어요. 내 짐은 내가 져요. 신경 쓰지 마시오. 말은 그리 쌀쌀맞게 하면서도 힘에 부쳐 비틀거리는 것을 박서방이 어찌 모르겠소이까. 따라가며 안절부절 못하는 박서방을 힐끗 보면서도 분이는 끝끝내 도움을 거절했지. 또 하루는 장날이었는데 분이가 장터 구석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것을 박서방이 잽싸게 부축해 주었소. 괜찮소? 어디 다친 데는? 싫어요. 남의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시오.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게 버텨준 박서방의 팔을 잠시 의지하는 듯했고 얼굴은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졌더이다. 박서방은 매번 매몰차게 거절당하면서도 분이의 그런 작은 몸짓이나 스치는 눈빛 그리고 가끔 숨기지 못하는 당황한 기색에서 정말로 싫은 건 아닐지도 몰라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오. 허허, 사내의 마음이란 것이 참으로 질긴 것이지요. 그렇게 며칠을 분이 뒤만 쫓아다니며 속을 태우니 멀쩡하던 박서방도 기운이 빠져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소. 상사병이 단단히 든 게지요. 입맛도 잃고 잠도 못 자고 끙끙 앓기를 사흘째 되던 밤이었소. 박서방이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수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웬 회초리를 들고 나타나 병력같이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겠소. 이 답답하고 미련한 놈아, 속 터져 죽겠다. 그 처녀가 싫다는 게 내 귀에는 진짜 싫다는 소리로만 들리더냐? 이놈아, 정신을 어디다 팔아먹었느냐? 어릴 적 청개구리 이야기 못 들었어? 동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가고 산에 묻으라 했더니 기어이 냇가에 묻어달라던 그 망할 놈의 청개구리 말이다. 그 처녀 속이 꼭 그 짝이다. 이놈아, 말을 고지곧대로 듣지 말고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아,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야 할 것 아니냐. 어휴, 내 속 터져. 내가 너 같은 놈 믿고 어찌 눈을 감았을꼬. 할머니가 이놈 하며 회초리로 박서방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순간 박서방이 아얏 비명을 지르며 벌떡 잠에서 깨어났소이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지만 머릿속은 번개가 친 듯 환해졌지. 아하, 청개구리. 반대로, 거꾸로. 아이고, 할머니 말씀이 맞았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싫다는 게 좋다는 거였어. 아이고, 분희 씨가 싫은 나를 좋다고. 박서방은 벌떡 일어나 앉아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좋아라고 웃어댔소. 상사병도 씻은 듯이 났고 온몸에 기운이 넘치는 듯했지. 허허, 귀신 같은 할머니 덕에 순박한 총각이 큰 지혜를 얻은 게지요.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은 새벽같이 일어나 몸단장을 하고는 분이네 집 근처를 서성였소. 마침 분이가 아침 일찍 뒷산 약수터로 물을 길러 나서는 것이 보였지. 박서방이 냉큼 달려가 앞을 막아서며 이번에는 아주 능청맞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소이다. 존댓말까지 살살 써가면서 말이오. 분희 씨, 이른 아침부터 물 길러 가시는구려. 허나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약수터 물맛이야 거기서 거기니 저랑 경치 좋은 아랫마을 옹달샘까지 한 바퀴 돌아서 물 길러 가시는 것은 아주 싫으시지요? 분이는 갑자기 말투까지 바꿔가며 반대로 묻는 박서방이 해괴하다는 듯 잠시 빤히 쳐다보았소. 하지만 이내 입버릇처럼 퉁명스러운 대답이 툭 튀어나왔지. 싫어요. 싫지 않으시구나. 옹달샘 물이 더 달고 시원하다 하니 어서 갑시다. 물동이는 무거우니 제가 들지요. 박서방은 잽싸게 빈 물동이를 빼앗듯이 들어매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아랫마을 쪽으로 공중공중 걸어갔소. 어머, 누가 간다고 했어요? 하며 잠시 당황했지만 저만치 앞서가는 박서방의 넓은 등과 자신을 기다리며 돌아보는 해맑은 얼굴을 보니 차마 매몰차게 돌아설 수가 없었지. 얼굴을 살짝 굴키며 마지못해 따라 나섰는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나비처럼 가벼웠다오. 옹달샘 옆에 나란히 앉아 박서방이 떠주는 물을 마실 때는 물맛이 단 건지 제 마음이 단 건지 모를 지경이었소이다. 그날 이후 박서방의 청개구리 화법은 그야말로 백발백중이었소이다. 분희 씨, 제가 어젯밤 산에서 토실토실한 산토끼를 한 마리 잡았는데 이거 즐기고 맛도 없을 테니 오늘 저녁에 구워 먹는 건 당연히 싫으시지요? 싫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모닥불을 피워놓고 노릇노릇 구워진 토끼 고기를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지. 분이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지는 것을 박서방은 처음 들었다오. 분희 씨, 내일 장날인데 사람 많고 시끄러우니 저랑 같이 장 구경 가는 건 필시 싫으실 테지요? 싫어요. 장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장터 이곳저곳을 누비며 마치 신혼부부라도 된 듯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오. 박서방은 분이에게 예쁜 꽃신도 한 켤레 사주었는데 분이는 이런 거 싫어요 하면서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더이다. 박서방은 이제 싫어요 좋아요라는 자신만의 비법에 완전히 도가 텄소. 그는 분이의 싫어요 뒤에 숨겨진 수줍음과 진심을 읽어내는 싫어요 번역기를 완벽하게 장착한 셈이지. 분이 역시 박서방의 엉뚱하지만 끈질기고 진심 어린 구애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듯 혹은 그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말로는 여전히 싫어요 늘 외치면서도 그의 곁을 떠나지 못했소이다. 그녀의 싫어요 애는 이제 퉁명스러움 대신 봄눈 녹듯 스며든 애정이 묻어나기 시작했으니 박서방만 모를 리 없었겠지요. 허나 이 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애가 타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김도령이었소. 박서방과 분이가 대놓고 어울려 다니는 모습이 김도령의 눈에는 가시와 같았지. 제 체면이 깎이는 것은 물론 자신이 거절당한 분이를 저 미천한 박서방 따위가 차지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소. 저것들이 감히 내 눈앞에서 희희낙락해? 박서방 저놈을 그냥 두지 않겠다. 분이 저 계집도 내 손에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그는 이제 노골적으로 박서방을 괴롭힐 방법을 찾기 시작했소. 박서방의 농기구를 망가뜨리거나 밭에 몰래 돌을 던져놓는 등 유치하고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았지.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소. 처음에는 박서방을 비웃던 이들도
그의 진심과 끈기. 그리고 분이의 변화를 보며 점차 그를 응원하게 되었지. 김도령의 악행에 대해서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소이다. 김도령 하는 짓 좀 보게 저리 속 좁고 못돼서야 원. 그러게 말일세 박서방이 불쌍하지. 그래도 분이 아가씨가 박서방 편을 드는 것 같아 다행이야. 분이 부모와 중매쟁이 할멈 역시 박서방을 다시 보기 시작했소. 저 총각 미련해 보여도 속이 깊고 배짱이 있구먼. 분이 전혀 입버릇을 받아주는 사내는 박서방밖에 없을 게야. 하며 은근히 둘의 혼사를 기대하는 눈치였소이다. 과연 김도령의 회방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며 박서방과 분이는 이 위기를 넘고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소이다. 분이의 나이가 혼례를 치르고도 남을 만큼 차오르자 분이 아버지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소이다. 어느 날 저녁 분이 아버지가 딸을 불러 앉혀놓고는 엄한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지. 내 그놈의 싫어요. 소리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당장 이번 보름달이 차오르기 전까지 내 입으로 혼처를 정하지 못하면 내 당장 마을 호랍이 최영감에게라도 시집 보내버릴 것이니 그리 알거라. 알겠느냐? 싫어요. 아버지 미워요. 영감, 애한테 너무 그러지 마시오. 그래도 마님은 가만히 쓰시오.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전연 고집을 꺾고 말 것이오. 이 소문은 날개라도 달린 듯 온 마을에 퍼졌고 당연히 김도령의 귀에도 들어갔지. 김도령은 박서방과 분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던 차에 이 소식을 듣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소이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분이 저 계집이 제 발로 무덤을 파는구나. 어디 박서방 그 미천한 놈이 보름 안에 혼례를 치를 수 있겠는가? 내가 가만두지 않을 터이니 분이는 결국 내 차지는 아니더라도 저것들 망신 주는 꼴은 봐야 속이 시원하겠지. 김도령은 곧바로 다음 장날을 노렸소. 마침 박서방이 분이와 함께 장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지. 김도령이 일부러 큰 소리로 길을 막아서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소이다.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말이오. 이게 누군가? 박서방 아닌가? 아직도 그 싫어요 만 외치는 처녀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니는가? 듣자 하니 처녀의 싫다는 말이 자네 귀에는 좋다는 소리로 들리는 귀신 같은 재주가 있다던데 어디 나한테도 그 비법 좀 알려주게나. 온 마을 사람들이 자네를 두고 손가락질하며 웃음거리 삼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 보네. 하하하.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둘러쌌고 박서방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지만 차마 양반 자제인 김도령에게 대들지는 못하고 있었소. 그때였소이다. 박서방 뒤에 숨어있던 분이가 앞으로 쑥 나서더니 김도령을 매섭게 쏘아붙이는 것이 아니겠소. 도련님이야말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시비 걸기를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도련님처럼 남 흉보고 다니는 사람 딱 싫어요. 길이나 비키시지요. 김도령은 예상치 못한 분이의 날선 반격의 말문이 막혀 멍하니 서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어이구. 분이 아가씨 말 한 번 잘했다. 김도령 꼴 좋다 하며 수근거리거나 킥킥대기 시작했소. 자신의 체면이 사람들 앞에서 여지없이 구겨지자 김도령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분이와 박서방을 번갈아 노려보더니 내 인연이 한마디 내뱉고는 군중 속으로 사라져 버렸소이다. 박서방은 자신을 감싸준 분이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가슴이 뭉클했지. 분이는 여전히 퉁명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귀끝은 살짝 붉어져 있었더이다. 집으로 돌아온 김도령은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었소. 감히 천 것들이 나에게 망신을 줘. 두고 보자. 내가 내 놈들의 혼사를 반드시 깨뜨리고 말 테다. 김도령은 이제 더 비열하고 구체적인 방에 공작을 꾸미기 시작했소. 그는 박서방이 혼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 부잣집 영감에게 어렵사리 곡식을 빌리러 간다는 것을 알아내고는
먼저 찾아가 거짓 소문을 퍼뜨렸소이다. 영감님, 박서방 그놈 말이오. 요즘 분이 처녀에게 미쳐서 일은 안 하고 노름판이나 기웃거린다 하오. 조만간 야반도주할지도 모른다는데 영감님의 귀한 곡식을 그런 놈에게 빌려주셨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것이오. 겁이 난 영감은 결국 박서방에게 곡식을 빌려주지 않았고 박서방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지. 그것도 모자라 김도령은 밤중에 몰래 박서방의 집 뒤뜰로 숨어들어 박서방이 혼례 잔치에 쓰려고 정성껏 키우던 씨암탉을 훔쳐가 버렸소이다. 다음 날 아침 빈 달장을 발견한 박서방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지. 혼례 비용도 없는데 잔치에 쓸 달마저 없어졌으니 말이오. 혼례 날은 코앞인데 돈도 없고 달도 없으니 박서방은 그만 망연자실하여 마당에 주저앉고 말았소. 이제 정말 다 틀렸구나. 내가 무슨 수로 혼례를 치른단 말인가. 분이 씨볼 낯이 없구나. 아버님의 최후 통첩 기한도 다가오는데. 박서방이 눈물을 글썽이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였소이다. 김도령의 악행과 박서방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박서방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지.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소이다. 박서방, 너무 상심 말게. 자네 딱한 사정을 우리가 어찌 모른 척하겠나. 여기 우리가 십시일반 모은 곡식일세. 비록 많지는 않지만 본래 치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네. 김도령 그놈 하는 짓이 하도 괘씸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닭은 아이고 그놈이 벌써 잡아먹었는지 어쨌는지 찾을 길이 없으니 어쩐다지. 모두가 달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 마침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분이가 씩씩거리며 말했소이다. 흥, 달고기 비려서 싫어요. 기름진 고기보다는 차라리 산뜻한 산나물 비빔밥이 훨씬 좋아요. 잔치엔 비빔밥이 최고지. 옳거니 비빔밥. 여러분 들으셨지요? 우리 분이 씨가 기름진 달고기보다는 향긋한 산나물 비빔밥이 100번 낫다고 하십니다. 마침 뒷산의 나물은 지천이니 우리 다 같이 나물을 캐다가 푸짐한 비빔밥 잔치를 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럽시다. 그게 더 좋겠네.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너도 나도 나물 캐러 갈 채비를 했소이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덕분에 김도령의 방해 공작은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갔고 혼례 준비는 오히려 온 마을의 잔치처럼 더욱 풍성하고 정겹게 진행되었다오. 김도령은 제꾀가 연거푸 어그러진 것에 분통을 터뜨렸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등을 돌렸으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 하지만 그의 마지막 발악은 아직 남아 있었으니 분이 부모가 정한 보름 기한은 바로 내일이었소. 김도령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혼례 준비는 거의 끝마쳤지. 이제 남은 것은 분이의 마음을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못 박아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에 분이가 또 쉬어요 를 외쳐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 가능성을 없애는 것뿐이었소. 박서방은 밤새 고민 끝에 아주 대담하고도 기상천외한 결심을 했소이다. 바로 내일 아침 마을 광장 한복판에서 분이의 쉬어요 를 역이용하여 혼인을 온 동네에 공표해 버리기로 한 것이지.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은 마을 광장으로 분이 부모와 중매쟁이 할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잔뜩 불러 모았소. 물론 김도령도 초대한 척하며 불러내어 그 망신을 지켜보게 할 작정이었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자 박서방은 분이를 광장 한가운데로 데리고 나왔소. 그리고는 냅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온 힘을 다해 마치 하늘의 맹세라도 하듯 절절하게 외쳤소이다. 분이 씨, 하늘이 굽어보고 땅이 지켜보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시오. 나같이 천하고 가진 것 없는 무지렁이 농사꾼에게 시집와서 평생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고된 시집살이를 해야 할 터인데 그러니 나에게 시집와 평생을 함께하는 것을 정령코 마음 깊이 죽기보다 싫으시지요. 모든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멎은 듯했소. 김도령은 저 미친놈 드디어 제 입으로 혼사를 깨는구나
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 분이는 갑작스러운 상황과 박서방의 애절한 눈빛에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그녀 입에서는 역시나 그놈의 버릇이 먼저 튀어나왔지. 싫어요. 순간 광장에는 싸늘한 바람이 부는 듯했소. 김도령은 이제 대놓고 비웃음을 터뜨리려 했지. 바로 그때였소이다. 박서방이 벌떡 일어나 두 팔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는 세상을 다 얻은 듯이 외쳤지. 여러분,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분희 씨가 저에게 시집 오기 싫지 않다고 하십니다. 저 아니면 절대 시집 안 가시겠다고, 평생 저와 함께 살겠다고,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굳게 약조하셨소이다. 장인 어른, 장모님, 중매 할멈, 여러분, 이제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분이 부모와 중매쟁이 할멈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딸이 드디어 시집을 간다는 사실에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박서방의 손을 잡았소. 어허. 그래. 자네가 우리 분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니. 참. 분이는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외치려 했지만 이미 주변은 아이고 드디어 분이 아가씨가 시집 가는구나. 박서방 장하다. 기어이 해냈구나. 축하하네. 잔치는 언제인가 하는 축제 분위기가 되어버렸지. 분이는 자신의 싫어요. 가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혼인 서약 도장이 되어버린 이 황당하고도 기막힌 상황에 그저 얼굴만 붉힐 뿐이었소이다. 김도령은 저만치서 이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니 그의 마지막 회방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지. 허허, 과연 혼례식 날에는 또 무슨 소동이 벌어지려나? 혼례 준비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소. 분이 부모와 박서방은 이제 분이의 싫어요를 만사형통의 주문처럼 여겼지. 얘야, 혼례복은 이 화려한 화롯이 좋겠지? 싫어요. 그런 번쩍이는 거. 아이고, 우리 딸 좋다는 소리 한번 요란하네. 그럼 이걸로 하세. 결국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화롯이 분이의 혼례복으로 정해졌소이다. 잔치 음식도 마찬가지였지. 각시될 사람, 잔치에 쓸 떡은 이 오색 무지개떡이 좋겠소. 싫어요. 알록달록 정신 사나워요. 그럼 하얗고 탐스러운 백설기로 산더미처럼 쌓아 올립시다. 그리하여 분이의 뜻과는 정반대로 온갖 화려하고 풍성한 것들로만 혼례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으니 분이 속만 타들어갔지. 허나 박서방과 부모는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오. 이 꼴을 지켜보던 김도령은 부하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소. 저것들이 감히 나를 무시하고 저희끼리 좋다고 잔치를 벌여? 내 이혼사를 반드시 망쳐놓고 말 테다. 그는 음흉한 꾀를 내어 혼례를 주관하기로 한 마을의 점잖은 훈장 어른을 찾아갔소이다. 처음에는 점잖게 구슬리려 했지. 훈장님, 이번 혼례 주례를 맡으셨다지요? 허허, 제가 두 사람의 앞날을 위해 기발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신부에게 서약을 물을 때 조금 재미나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신랑 맞이하기 싫은가? 하고 말이오. 워낙 별난 처녀이니 그리 물어야 제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도령, 혼사는 장난이 아니네. 어찌 그런 망발을. 꾀임이 통하지 않자 김도령은 본색을 드러냈소. 은근히 뇌물이 든 돈주머니를 내밀며 협박조로 말했지. 훈장님, 내 아비가 누구신지 잊으셨소? 내 체면을 세워주시면 훈장님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나 내 뜻을 거스른다면 이 마을에서 훈장 노릇 계속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오. 그저 질문 하나만 살짝 바꾸면 되는 일이 아니오. 훈장은 김도령 집안의 위세와 서슬퍼런 협박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소이다. 김도령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 그는 혼례식장에 버젓이 참석하여 맨 앞자리에서 이 소동을 즐길 작정이었소.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소. 곱게 단장하고 화로까지 차려입은 분이는 그야말로 선녀 같았으나 표정만은 잔뜩 굳어 있었지. 신부 행차를 위해 꽃가마가 대령되었으나
분이가 가마 앞에서 버티고 서서 나가지 않는 게 아니겠소. 나 가마 타기 싫어요. 답답해서 싫단 말이에요. 걸어갈래요. 아이고, 이년아. 첫날부터 무슨 행패냐. 보다 못한 박서방이 허허 웃으며 나섰소. 아이고, 알뜰하기도 하셔라. 우리 각시될 사람이 가마꾼 삭까지 아끼려 드는구려. 하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니 제가 직접 모시고 가야지요. 박서방은 힘자랑이라도 하듯 분이를 공주님 안듯 번쩍 안아들었소이다. 어머, 내려놔요. 싫어요. 소리쳤지만 박서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혼례식장으로 향했지. 그 모습을 본 하객들은 아이고 신랑 힘 좋다. 신부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구먼 하며 웃음바다가 되었소. 김도령만이 저만치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고 있었지. 혼례식이 엄숙하게 진행되고 드디어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절을 하고 술잔을 나누는 의식이 끝났소. 이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서양만이 남았지. 김도령의 사주를 받은 훈장이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소이다. 먼저 신랑에게 물었지. 신랑 박서방은 신부분이를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아끼고 사랑하겠는가?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소. 이제 신부 차례였지. 군장이 분이를 보며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김도령이 시킨 대로 질문을 비틀어 던졌소이다. 신부분이는 신랑 박서방을 평생의 지아비로 삼아 백년해로 하며 살아가기를 정령코 싫은가? 순간 장내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소. 하객들은 이게 무슨 해괴한 질문인가 싶어 술렁거렸고 분이 부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 김도령은 옳다구나 하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소이다. 모든 시선이 분이에게 쏠렸지. 분이는 잠시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박서방을 한번 흘끗 보았소. 그리고는 체념한 듯 혹은 마지막 옥이라도 부리듯 그러나 온 힘을 다해 또렷하고 큰 목소리로 외쳤소이다. 싫어요. 그 소리는 혼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소. 하객들은 경악했고 분이 부모는 거의 졸도할 지경이었으며 김도령은 이제 대놓고 낄낄 웃기 시작했지. 바로 그 순간이었소. 박서방이 기다렸다는 듯이 분이의 손을 번쩍 치켜들고는 하객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외쳤지. 여러분, 똑똑히 들으셨지요? 제 각시가 너무너무 좋아서 저 없이는 단 하루도 살기가 싫다고 합니다. 저하고 떨어져 살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평생 저하고만 살겠다고 이렇게 만천하에 맹세했소이다. 아이고, 이런 천생연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지요. 박서방의 기가 막힌 해석에 처음엔 어리둥절했던 하객들이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는 박장대소를 터뜨리기 시작했소이다. 저 총각 재치 한번 대단하구먼. 분이 아가씨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텐데. 아이고, 배꼽이야. 김도령 꼴 좀 보게.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함께 축복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지. 분이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지만 박서방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다.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게 실패하고 오히려 온 마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김도령은 얼굴이 햇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소. 그는 말도 안 돼. 내가 저런 무지렁이들에게 라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황급히 일어나 도망치려다 그만 자기 다리에 걸려 대청마루 아래 진흙탕으로 대굴대굴 굴러 처박히고 말았소이다. 온몸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김도령의 처참한 꼴을 보고 아이들까지 손가락질하며 김도령 꼴 좋다. 쌤통이다 하고 놀려댔지. 김도령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면서 혼례식장을 뛰쳐나가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오. 그의 오만함과 체면 중시가 그에게 이보다 더한 망신을 안겨줄 수는 없었을 것이오. 김도령이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도망치듯 사라지자 혼례식장은 다시금 웃음바다가 되었소이다. 사람들은 박서방의 재치와 분이의 기묘한 싫어요, 서약을 두고두고 이야기하며 잔치를 즐겼지. 분이 부모는 처음엔 기가 막혔지만 사위될 박서방이 듬직하고 딸을 아끼는 마음이 역력해 보이니 또 김도령 같은 오만한 놈보다야 100배 낫다 싶어 이내 한박 웃음을 지었소이다. 허, 우리 사위 덕에 배꼽 빠지게 웃었네 그려. 자네, 우리 분이 잘 부탁하네. 전혀 싫어요. 소리에 너무 기죽지 말고. 염려 마십시오. 장인 어른. 분희 씨 마음은 제가 다 압니다. 분이는 여전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박서방이 제 손을 덥석 잡자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소이다. 그날 밤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지. 박서방이 조심스레 분이 곁으로 다가가 앉았소. 각시 오늘 참으로 곱소. 내 평생 오늘 같은 날을 잊지 못할 것이오. 싫어요. 알겠소. 나 보는 게 그리도 좋아서 한시도 눈을 떼기 싫다는 게지요. 허허. 나도 각시만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으니 우리 불 끄는 것도 싫으시지요? 싫어요. 그렇게 등불이 꺼지고 그 뒤는 허허 젊은 남녀가 한 방에 있으니 무슨 일이 있었겠소. 굳이 이 늙은 전기수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짐작할 테지. 다만 다음 날 아침 분이 얼굴에는 전에 없던 화사한 기운이 감돌았다는 것만 귀띔에 드리리다. 혼인 후 분이의 싫어요 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소. 하지만 박서방에게는 이제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정겨운 노랫가락처럼 들렸지. 그는 이제 분이 언어의 달인이 되어 척하면 척, 아니 싫어요 하면 좋아요 로 알아들었소이다. 아침이면 박서방이 물었지. 각시, 내가 오늘 장작 패는 거 도와주면 싫겠지? 저녁이면 또 물었소. 아이고, 오늘 밭일 힘드니 내가 다리 좀 주물러 주는 거 영 싫으실 테지? 싫어요. 가끔은 분이가 너무 심하게 튕기면 박서방이 일부러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소. 알겠소. 그럼 나 혼자 먹지 뭐. 싫어요. 보는 사람은 답답할지 몰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그들만의 언어로 애정이 오고 가니 그 금실이 날로 깊어만 갔다오. 분이의 얼굴에도 웃음이 떠나질 않았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소. 박서방이 장에 갔다가 분이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예쁜 비단댕기를 사왔지. 분이의 검은 머리에 댕기를 매주며 박서방이 물었소. 각시, 이 댕기 마음에 드시오? 분이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과 박서방의 정성의 마음이 울컥했는지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 아이고, 좋아요. 정말 고맙.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서방이 아이쿠 소리를 내며 뒤로 벌러덩 나자빠지는 게 아니겠소. 손에 들고 있던 비시며 댕기며 다 흩어지고 난리가 났지. 네, 각시. 방금 뭐라 하셨소? 좋아요? 아이고, 각시. 어디 아프시오? 정신이 혼미하신 게요? 얼굴이 왜 이리 애석해 보이시오? 내가 당장 의원을 불러오겠소. 박서방의 호들갑의 분이는 그제야 아차 싶었지. 어릴 적 노파가 말했던 금기를 어긴 것이었소. 좋다는 말을 먼저 했으니 복이 달아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이도 덜컥 겁이 났지. 아니, 싫어요. 의원은 무슨, 내가 잠깐 헛소리를 했나 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리 가시오. 때마침 그때였소이다. 지붕 위를 지나가던 까마귀 한 마리가 푸드덕거리며 마당에 마른 나뭇가지를 툭 떨어뜨렸는데 하필이면 박서방의 머리 위였지. 아야. 박서방이 머리를 감싸 쥐는 모습을 보며 분이는 아이고 역시 좋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오. 그 뒤로는 더욱 싫어요 를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하오. 허허, 참으로 기이한 금기로고 그 일이 있고 난 뒤 마을에는 참으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소. 김도령이 망신을 당하고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난 뒤였지. 박서방네 집 뒤뜰에 있던 다 죽어가던 늙은 감나무에서
글쎄 탐스러운 황금빛 감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한 게요. 그 감 맛이 어찌나 달고 좋던지. 임금님 수라상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하오. 또 박서방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크고 영롱한 옥돌 하나를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천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든 귀한 보물이었다지 뭐요. 허허, 이걸 어찌 설명해야 할꼬. 어떤 이는 오만한 김도령이 사라지니 마을에 복이 찾아온 것이라 하고, 어떤 이는 분이 아가씨가 사실은 복을 부르는 금기를 지키고 있었던 덕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저 순박한 박서방의 착한 마음씨에 하늘이 감동하여 복을 내려주신 것이라 수군거렸소이다. 뭐 어느 쪽이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소. 덕분에 박서방네 살림은 날로 풍족해졌으니 말이오. 그럼 그 몹쓸 김도령은 어찌 되었냐고. 허허, 궁금할 만하지. 마을에서 쫓겨나 객지를 떠돌며 가진 재산마저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병까지 얻어 어느 길가에서 쓸쓸하게 죽었다는 소문만 바람결에 들려왔다 하오. 제 꾀에 제가 넘어가고 제 오만함 때문에 복마저 걷어찼으니 이야말로 인과응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소이까. 쯧쯧. 세월은 흘러 분이와 박서방도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린 노부부가 되었소이다. 그 사이 아들, 딸 여럿 낳아 복닥복닥 잘 키워냈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이한 싫어요, 화법을 자연스레 익혔다 하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시기 싫으시지요? 재미없는 거. 싫다, 이놈아. 아주 싫어. 박서방 할아버지와 분이 할머니는 여전히 서로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깊은 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소. 영감, 오늘따라 내 옆에 앉아 있는 게 더 보기 싫구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별나다 손가락질하지 않았소. 오히려 싫어요 부부라 부르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아끼고 살아가는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았지. 그리하여 입만 열면 싫어요 를 외쳐 복을 지켰는지 쫓았는지 모를 고운 처녀분이와 그 말뜻을 귀신같이 알아듣던 순박한 총각 박서방은 남들이 보기엔 시종일관 티격태격 시끄러웠을지 몰라도 둘만 아는 싫지 않은 방식으로 아들, 딸, 손주까지 복닥복닥 낳고 온 마을 제일가는 인꼬부부로 백년해로하며 오래오래 재미나게 잘 살았다고 하오이다. 허허허, 참으로 기이하고 웃지 못할 이야기 아니오?